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수려하고 물맑기로 소문난 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덕망 높기로 이름난 최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명문가의 자손이었으나 권세나 재물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이웃과의 화합을 더 소중히 여기는 어질고 따뜻한 성품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그가 머무는 기와집 마당에는 늘 새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담장 너머로 번지는 구수한 밤 냄새는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을 멈추게 할 만큼 넉넉한 인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며 자연의 섭리를 배우고 세상의 이치를 곱씹으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장날이 되자 최 대감은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도 살피고 세상 돌아가는 구경도 할 겸 해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읍내 장터로 나들이를 나갔습니다. 장터는 각지에서 모여든 상인들과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으며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 보는 재미가 쏠쏠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일손이 부족해 고생하는 집안 식구들을 위해 성실한 머슴 하나를 새로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잡한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살피며 참된 인성을 지닌 일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장터의 후미진 구석을 지나던 최대감의 눈에 남루한 옷차림을 한 어린 소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이 들어왔는데 소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소년의 앞에는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데려갈 사람은 단돈 몇 푼만 내놓으라며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불쌍한 눈초리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소년은 굶주림에 지쳐 보였으나 그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결코 비굴하거나 천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맑고 깨끗한 기운이 은은하게 흘러나와 대감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대감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소년을 가만히 응시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내는 최대감이 관심을 보이자 얼른 다가와서 이 아이는 비록 마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말귀를 잘 알아듣고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묵묵히 해내는 순한 녀석이라며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대감은 사내의 장사꾼 같은 말투보다는 소년의 맑은 눈망울과 차분한 태도에 마음이 끌렸으며 이 아이가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험한 꼴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구제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감은 주머니에서 푼돈 몇 푼을 꺼내 사내에게 건네주며 이 아이를 내가 데려가서 잘 보살피겠으니 더 이상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을 사준 대감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만득이라고 했는데 그는 대감을 따라 집으로 향하는 내내 한마디 불평도 없이 묵묵히 뒤를 따랐으며 대감이 묻는 말에만 조심스럽게 대답할 정도로 아주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만득이의 걸음걸이가 곧고 태도가 단정함을 보며 그가 비록 가난한 처지에 놓여 장터에 팔려 나왔으나 본래 성품은 아주 귀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득이는 대감의 집 문턱을 넘으면서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주변의 풍경을 찬찬히 살피더니 대감에게 이 귀한 댁에서 일하게 되어 영광이라는 말을 정중히 올리니 대감은 내심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최 대감은 집안일을 총괄하는 행랑가범을 불러 만득이에게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든든하게 밥을 먹인 뒤에 편안히 쉴 수 있는 방을 하나 내어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행랑가범은 대감이 장터에서 푼돈을 주고 데려온 머슴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만득이의 단정한 매무새를 보고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만득이는 주는 밥을 감사히 먹고는 곧바로 빗자루를 들어 마당 구석구석을 쓸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이 어찌나 꼼꼼하고 정성스러운지 대감은 창 너머로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득이가 집 안으로 들어온 첫날 밤에 최 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책을 읽고 있었는데 마당 저편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누구냐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만드기는 대감의 목소리에 놀라지 않고 차분히 다가와 혹시 밤사이에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지 살피러 나왔다며 대감의 안녕을 묻는 깊은 배려심을 보여주어 대감을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대감은 이 소년이 단순히 몸을 쓰는 머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예우를 갖출 줄 아는 도리를 아는 아이임을 깨닫고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이끌어줄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만드기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그의 부지런함은 집안의 다른 머슴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아주 지극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는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면서도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니 집안 식구들 모두가 만드기를 칭찬하며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대감은 만드기가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 아이의 내면에 숨겨진 커다란 그릇이 무엇인지 궁금해졌고 그가 우리 집안에 가져올 변화가 무엇일지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 대감이 장터에서 아주 헐값에 데려온 머슴이 있는데 그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만드기를 보기 위해 대감댁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만드기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소임에만 집중하며 대감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였고 대감이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 말씀도 가슴 깊이 새기며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감은 만드기에게 글을 가르치지는 않았으나 그가 사물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예절을 보며 이미 높은 수준의 수양을 쌓은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며 소년을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최 대감의 집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가뭄이 심해 물이 거의 말라가고 있어서 집안 식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만드기가 우물을 관리하기 시작한 뒤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드기가 정성스럽게 우물 주변을 청소하고 매일 아침 단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듯 물을 깃자 말랐던 우물 바닥에서 맑은 샘물이 다시 솟구치기 시작하여 온 집안 식구들이 물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만드기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라며 칭송했고 대감 또한 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하며 만드기가 예사롭지 않은 운명을 타고난 아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마음 한편에는 만드기의 출생에 대한 비밀이나 그가 왜 그토록 헐값에 팔려다니는 신세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았기에 언젠가는 그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만드기는 가끔 홀로 뒷동산에 올라 먼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했는데 그 뒷모습에서는 머슴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고한 기품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동시에 묻어나 대감의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무리한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인자한 눈빛으로 그를 묵묵히 응원하며 지켜보았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어 대감댁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고 만드기는 높은 곳에 있는 감을 따서 이웃 노인들에게 나누어주며 대감의 인심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탐내지 않고 남을 돕는 일에서 기쁨을 찾는 천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최 대감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가 들어온 이후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평화가 가득해진 것을 보며 그를 단순한 머슴이 아니라 집안의 복덩이로 여기며 그에 대한 신뢰를 날이 갈수록 두텁게 쌓아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대감은 만드기를 불러 잠시 쉬어가라고 말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는데 만드기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쳐들며 대감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눈빛을 보내왔습니다. 대감은 차를 마시며 만드기에게 너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만드기는 잠시 침묵하다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늘 정직하게 살라는 말씀만은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대감은 소년의 대답에서 부모의 훌륭한 가르침이 있었음을 짐작했고 그가 처한 현실은 비록 누추하나 그 영혼만은 누구보다 고결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댁의 안주인인 부인 또한 만드기의 정성스러운 태도에 반해 그를 친아들처럼 아끼기 시작했으며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만드기에게 먼저 챙겨주라고 참모에게 당부할 정도로 그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만드기는 안주인의 따뜻한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안방 앞들의 화초들을 정성껏 가꾸어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게 했으며 덕분에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사하고 생동감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만드기는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밝게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정작 본인은 자신이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여 모두의 존경을 샀습니다. 대감은 어느 날 만드기가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바닥에 앉아 쉬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때 소년이 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만드기는 땅바닥에 효라는 글자를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고 그 필체가 어찌나 힘있고 유려한지 대감은 소년이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직감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에게 글을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었으나 만드기는 길을 가다 너머로 본 것을 흉내낸 것뿐이라며 부끄러워했지만 대감은 그의 재능이 범상치 않음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해마다 풍년제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 해에는 유독 날씨가 좋아 풍년이 예상되었고 대감은 마을 잔치를 준비하며 만드기에게 잔치의 전반적인 준비를 돕도록 명령하여 그에게 큰 신뢰를 보였습니다. 만드기는 마을 청년들과 합심하여 무대를 설치하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도맡아 처리하면서도 갈등이 생길 때마다 지혜롭게 중재하여 잔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잔칫날 대감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 만드기가 없었으면 이번 잔치를 이렇게 멋지게 치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공언하며 그의 노고를 치하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보내며 만드기를 칭찬했습니다. 그 무렵 최대감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뒤를 이을 자손이 귀해 집안의 앞날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이었으나 만드기가 들어온 이후로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를 보며 혈육은 아니더라도 저런 훌륭한 인재가 곁에 있다면 집안의 정신만큼은 온전히 이어질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그것이 대감이 만드기를 더욱 특별하게 여기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가 장차 이 마을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할 제목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그를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만드기는 대감의 그런 깊은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새벽 이슬을 맞으며 마당을 쓸고 어두운 밤에는 등불을 밝혀 집안의 안녕을 살피는 충직한 머슴으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했고 이제 대감댁에서 만드기가 없으면 집안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를 보며 사람의 가치는 그를 사온 가격인 푼돈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품고 있는 큰 뜻과 행동의 깊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진리를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최대감은 사랑채 화로 앞에 앉아 만드기를 불러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 만드기는 대감에게 자신이 이곳에 오기 전 겪었던 고생담을 조금씩 털어놓으며 대감님의 은혜 덕분에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감은 만드기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네가 우리 집에 온 것은 하늘이 내려준 축복이니
미안해할 것 없다며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건네주어 소년의 상처 입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을 초월한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대감은 만드기가 언젠가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며 그날을 조용히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드기가 들어온 지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대감댁의 가축들은 유난히 건강하게 자랐고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 쌓여 마을 사람들은 대감댁이 만드기라는 복덩이를 얻어 만사가 형통하다고 부러워하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대감은 재물이 늘어난 것보다 집안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치고 서로를 아끼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었으며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의 중심에 만드기가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줄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만드기라는 이름 속에 담긴 소박하고 정겨운 의미가 소년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부르기로 하며 애정을 듬뿍 담아 그를 불렀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 틈을 파고드는 깊은 밤 대감은 문득 만드기가 잘 자고 있는지 궁금해져 행랑채 쪽을 바라보았는데 만드기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소년은 늦은 시간까지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가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에 감탄하며 그가 품은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어떤 디딤돌이 되어 주어야 할지 깊은 사색에 잠긴 채 밤을 지새웠습니다. 대감의 가슴속에는 만드기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커져만 갔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이 소년에게 어떤 운명의 장난을 걸어올지 알 수 없었으나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대감은 아침 일찍 만드기를 불러 오늘은 특별히 같이 산책을 나가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며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인생의 고귀함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드기는 대감의 말씀 하나하나를 가슴에 담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으며 대감은 소년의 겸허한 태도에서 성현의 풍모를 발견하고는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며 대감은 만드기에게 이 넓은 세상이 모두 네가 꿈을 펼칠 무대라고 격려했고 만드기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대감을 바라보며 보은의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렇게 최대감과 만드기의 인연은 깊어만 갔고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듯 보였으나 멀리서 이들의 행복을 시기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음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한 채 평온한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를 만난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를 끝까지 지켜주겠노라 다짐했지만 앞으로 닥칠 폭풍우가 얼마나 거세게 불어올지는 알지 못한 채 만드기의 맑은 웃음을 보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만드기 또한 자신에게 베풀어준 대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는 곧 닥쳐올 시련 앞에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평온하기만 하던 최대감의 마을에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대감의 먼 일가 친척이자 평소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조진사가 불쑥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진사는 평소에도 남의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비뚤어진 성정을 지니고 있었으며 최 대감의 집안이 만드기가 들어온 이후로 날로 번창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휘날리며 대감의 집 문턱을 넘어서면서도 축하의 말보다는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못하고 연신 헛기침을 내뱉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진사는 사랑채에 앉아 최 대감과 마주 앉아 겉으로는 반가운 척 너스레를 떨었으나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 하면 대감의 재산을 제 것처럼 부릴 수 있을까 하는 궁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마당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만드기를 가리키며
저렇게 보잘것없는 아이를 왜 머슴으로 쓰고 있느냐고 짐짓 핀잔을 주었습니다. 최 대감은 허허 웃으며 저 아이가 들어온 뒤로 집안에 생기가 돌고 일도 잘 풀리니 나에게는 보배나 다름없다고 대답했지만 조 진사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만드기를 향한 시기심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조 진사는 그날 이후로 마을 주막에 드나들며 사람들에게 최 대감댁 머슴에 대한 흉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만드기의 눈매가 날카로워 집안의 복을 깎아먹을 상이라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술기운을 빌려 떠드는 그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이들도 조 진사가 권위 있는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하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만드기가 가져온 행운이 혹시 나중에 더 큰 불행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을 품게 되었고 만드기를 보는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만드기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지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오직 대감댁의 안녕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을 갈고 땔감을 나르는 일에 전념하며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피하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도 그저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를 건넬 뿐이었으며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남몰래 마을 공동 우물을 청소하는 등 선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 진사의 악의적인 소문은 멈추지 않았고 만드기가 귀신을 불러들인다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덧붙여지며 마을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대감댁 마당에서 기르던 암소 한 마리가 갑자기 기력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자 조 진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감에게 달려가 이것이 다 불길한 머슴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대감댁 대문 앞으로 모여들어 이제는 그 머슴을 내보내야 집안과 마을이 평안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기 시작했고 대감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드기는 쓰러진 소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소를 간호했고 정성스럽게 약초를 달여 먹이는 등 소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사람들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신 지혜로운 박 영감님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최 대감을 찾아와 차 한 잔을 나누며 지금의 소동이 사람의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영감님은 대감에게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결코 뽑히지 않는 법이라며 만드기를 믿고 기다려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또한 집안에 새로운 기운이 돌 때면 반드시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니 눈앞의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만드기의 본 모습을 끝까지 살피라는 짧고도 강렬한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조진사는 자신의 계획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번에는 만드기가 대감의 귀중한 폐물을 훔치려 했다는 거짓 목격담을 꾸며내어 마을 청년들에게 알렸고 순진한 청년들은 조 진사의 말에 속아 만드기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만드기가 밤마다 몰래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그가 훔친 물건을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단정짓고는 대감에게 만드기에 방을 수색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최 대감은 만드기를 굳게 믿고 있었기에 그런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으나 조진사는 대감이 머슴에게 홀려 사리분별을 못한다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키웠습니다. 만드기는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대감에게 무릎을 꿇고 앉아 제 결백은 하늘이 알고 대감님이 아시니 저는 괜찮지만 대감님의 명성에 흠이 갈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며 오히려 대감을 위로했습니다. 대감은 소년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네가 우리 집에 온 것은 인연이요. 내 진심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라고 다독여주며 소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만드기는 대감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일에 매진했으나 조진사의 집요한 방해와 마을 사람들의 불신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돌아오던 마을 부인들이
만드기가 산속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마을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는데, 사실 만드기는 몸이 약한 대감 부인을 위해 산삼을 찾으러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진사는 이를 두고 만드기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는 주술을 부리고 있다고 왜곡하여 전달했고,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만드기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며 대감댁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누군가 만드기에게 돌을 던지려 할 때 대감이 대문을 열고 나와 엄숙한 표정으로 사람들을 꾸짖으며 상황을 잠시 진정시켰습니다. 최 대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며, 만약 만드기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내가 직접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며 잠시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조진사는 대감의 완강한 태도에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조만간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 만드기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하며 일단 물러났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감의 권위에 눌려 흩어졌으나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만드기가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침을 뱉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마을의 평화는 이미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만드기는 서러움에 북받쳐 남몰래 뒷마당 감나무 밑에서 울음을 삼키기도 했지만 대감의 인자한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고, 자신이 여기서 포기하면 대감의 선택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꼴이 된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달을 보며 자신의 진심이 언젠가는 밝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며, 그 기도의 깊이는 깊어가는 가을밤의 적막함보다 더 깊고 간절하여 지켜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었습니다. 대감 또한 그런 만드기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묵묵히 지켜보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에 괴로워했습니다. 조진사는 이제 다감댁 내부에서 공모자를 찾기 위해 집안의 다른 머슴들에게 접근하여 만드기를 모함하면 큰 보상을 주겠다고 유혹했으나, 만드기의 진심을 아는 머슴들은 조진사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의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만드기와 함께 일하던 칠복이는 조진사에게 우리 만드기는 천사 같은 아이라며 당신 같은 사람의 말은 듣지 않겠다고 대들었다가 뺨을 맞는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내 만드기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동료들의 지지는 만드기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어진 시련을 견뎌내기로 결심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덧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번져 최 대감댁에 요물이 들어왔다는 소문으로 와전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대감의 오랜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대감을 찾아와 만드기를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권유했습니다. 대감은 친구들의 충고에 감사하면서도 사람을 얻는 것은 어렵고 잃는 것은 쉬운 법인데 내가 어찌 눈앞의 편안함을 위해 소중한 인연을 버리겠느냐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대감의 고집에 혀를 내둘렀지만 한편으로는 대감이 저토록 신뢰하는 만드기라는 아이에게 도대체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돌아가 소문을 잠재우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을 무렵 조진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무당을 매수하여 만드기가 마을의 기운을 빨아먹는 악기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구판을 벌이려 획책하며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을 극대화했습니다. 무당은 마을 광장에서 방울을 흔들며 만드기의 방 방향을 가리키며 저곳에 재앙의 씨앗이 숨어 있다고 소리를 질렀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대감댁으로 몰려올 기세를 보였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대감은 만드기를 서재로 불러 잠시 몸을 피하라고 일렀으나 만드기는 피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하여 대감을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소동의 현장에 나타나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아, 사람의 겉모습과 소문만 믿고 죄 없는 아이를 죽이려 드느냐며 노발대발하며 무당과 조진사를 꾸짖어 잠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영감님은 대감에게 귓속말로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징조가 보이고 있으니 조금만 더 버티라고 격려하며 조진사의 눈을 피해 만드기의 손을 살포시 잡아주어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영감님의 등장으로 광기의 불길은 잠시 사그라들었으나 조진사는 포기하지 않고 밤을 틈타 대감댁 담을 넘어 무언가 흉계에 쓰일 물건을 숨기려 시도하며 파국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만드기는 그날 밤 꿈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 내 손바닥에 새겨진 운명을 믿고 끝까지 정직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조용히 명상을 하며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고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눈빛은 이미 머슴의 그것이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릴 성인의 풍모를 띠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건너편 방에서 들려오는 만드기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저 아이가 진정으로 강한 영혼을 가졌음을 깨닫고 자신의 집안이 어떤 풍파를 겪더라도 이 소년만은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진사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대감댁을 찾아와 만드기의 방 뒤편에서 저주받은 부적과 훔친 보석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수색을 강요했고 대감은 이번만큼은 피할 수 없음을 직감하고 수색을 허락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만드기의 방을 뒤졌고 조진사가 미리 심어둔 하인이 방구석에서 낡은 보따리 하나를 찾아내자 조진사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소리를 질렀으나 보따리 안에서 나온 것은 뜻밖의 물건이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대감 부인의 병세를 걱정하며 만드기가 정성껏 말려둔 약초들과 달아빠진 집신 한 켤레가 들어있었을 뿐 그 어디에도 부적이나 보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진사는 당황하여 그럴 리가 없다며 직접 방바닥을 뜯어내고 벽을 허물기세로 날뛰었으나 끝내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오히려 만드기가 얼마나 검소하고 정성스럽게 살았는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확인시켜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보따리 속의 약초들을 보며 만드기가 그동안 자신들을 위해 남몰래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행동에 하나둘 고개를 떨구며 미안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진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만드기가 도수를 부려 물건을 감췄다고 억지를 부리며 소란을 피웠고 분위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때 마을 어귀의 우물에서 물이 넘쳐 흘러 마을 광장까지 흘러 들어오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의 계시라고 생각하여 모두 우물가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물속에 비친 만드기의 모습이 빛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물물은 평소보다 맑고 달콤한 향기를 풍겼으며 그 물을 마신 병든 노인들이 기운을 차리는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만드기를 향했던 의심을 거두고 경외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진사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일 뿐이라며 부정하려 애썼지만 이미 민심은 만드기에게로 급격히 기울어 있었고 대감은 이 현상이 만드기의 고결한 성품이 불러온 축복임을 직감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를 사람들의 중심에 세우고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괴롭히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으며 만약 또다시 모함하는 자가 있다면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조진사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조진사는 대감의 솥을 퍼런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으나 속으로는 여전히 분함을 사귀지 못하고 더 크고 무서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에게 다가와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사과의 말을 건넸고 만드기는 환한 미소로 그들을 용서하며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록 한 차례 큰 폭풍우가 지나갔으나 조진사가 남긴 불신의 잔재는 여전히 마을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대감은 이 일을 계기로 만드기의 정체를 더욱 확실히 밝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이번 일을 겪으며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쉽게 휘둘릴 수 있는지 깨달았으나 동시에 진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도 몸소 체험하며
내면적으로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대감과 만드기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신뢰를 확인했고 이제 그들 앞에 놓인 마지막 장벽을 허물기 위한 조용한 준비를 시작하며 기나긴 하루를 마무리하고 깊은 밤의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만드기의 장례를 구상하며 밝게 빛나는 북극성을 응시했고 저 별처럼 만드기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마을의 소문은 이제 만드기를 칭송하는 이야기로 바뀌어 밤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로 빠르게 퍼져나갔으며 만드기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머슴의 이름이 아니라 희망과 기적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진사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은밀히 만나며 대감댁을 뿌리째 흔들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평화 뒤에 숨겨진 긴장감은 더욱 팽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겉으로 보기에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했으나 대감은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만드기에게 각별히 몸조심할 것을 당부하며 그에게 호신용으로 쓰일 작은 단도를 건네주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했습니다. 만드기는 대감의 깊은 배려에 감동하여 칼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자신의 목숨을 다해 대감과 이 집안을 지키겠다고 맹세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을의 긴장된 밤은 깊어만 갔고 다음 날 찾아올 운명의 시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으며 만드기의 손바닥에 새겨진 비밀 또한 서서히 그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소문이 잠시 가라앉은 듯 보였으나 대감댁에는 여전히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는 만드기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인 이후로 시작된 축복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대감은 매일 아침 마당을 둘러보며 어제보다 더 푸르게 자라난 나무들과 화초들을 보며 만드기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집안의 가축들 또한 유난히 기운차게 울어대며 집안의 번창을 예고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직감하고 만드기라는 소년이 지닌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하고 싶은 열망을 느끼며 그를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대감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갔다가 우물가에서 정성스럽게 물을 깃고 있는 만드기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주변으로 묘한 안개가 감돌며 소년을 감싸 안는 듯한 신비로운 풍경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만드기가 두레박을 끌어 올릴 때마다 우물 안에서는 은은한 금빛 광채가 흘러나오는 듯 보였고 소년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머슴의 투박함이 아닌 고귀한 신분의 자제에게서나 볼 수 있는 품격과 절제미가 깃들어 있어 대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감은 만드기가 단순히 운 좋은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 보내준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를 향한 신뢰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조진사는 자신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에 분개하며 밤마다 대감댁 주변을 서성이며 만드기를 파멸시킬 새로운 궁리에 몰두했는데 그의 눈에는 이제 질투를 넘어선 광기 어린 집착이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함을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마을의 불량한 무리들을 불러 모아 만드기가 밤마다 산에 올라가 금지된 주술을 부린다는 소문을 다시 퍼뜨리려 획책했으며 이번에는 확실한 물증을 조작하기 위해 대감의 서재에 보관된 가문의 가보인 옥새를 훔쳐 만드기의 보찜 속에 숨겨둘 계획을 세밀하게 짜기 시작했습니다. 조진사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대감댁 하인들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은밀하게 행동을 개시하며 돌이킬 수 없는 악행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최 대감은 사랑채에서 글을 읽다가 깜빡 잠이 든 만드기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얇은 이불을 덮어주려 다가갔는데 그때 달빛 아래 훤히 드러난 소년의 손바닥을 보고는 그만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만드기의 오른손 바닥에는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들다는 일자 손금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그 기세가 어찌나 강하고 곧은지 마치 천하를 호령하는 장수나 나라를 다스리는 성군의 운명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처럼 보여 대감의 손을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대감은 전설로만 듣던 그 귀한 손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자 이 아이가 푼돈에 팔려 올 신세가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며 만드기의 정체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금의 모양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것과는 달리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그 끝이 손목 위까지 길게 뻗어 있어 대감은 이 소년이 장차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큰 인물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잠든 만드기의 얼굴을 가만히 살피며 저 맑고 고운 이마와 단단한 턱선이 어찌 머슴의 것이겠느냐며 혼자서 나직하게 읊조렸고 소년이 겪어온 모진 세월이 그의 비범한 운명을 가리기 위한 하늘의 시험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감은 이제 만드기를 단순한 머슴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소년의 손을 따뜻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감은 만드기를 조용히 서재로 불러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의 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으나 만드기는 자신의 비천한 손을 대감님께 보여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극구 사양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감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너의 손에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귀한 운명이 담겨 있으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다독였고 결국 만드기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 대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대감은 밝은 햇살 아래서 다시 확인한 손금의 기운에 다시 한번 압도되었으며 만드기에게 너는 장차 이 나라를 밝힐 큰 등불이 될 제목이니 어떤 시련이 와도 스스로를 낮게 여기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만드기는 대감의 말씀을 듣고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저는 그저 대감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평생 이곳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뿐이라며 자신의 운명에 대해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청렴한 성품을 드러내어 대감을 더욱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대감이 발견한 손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나 대감의 눈빛에 서린 진지함과 따뜻함을 보며 자신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으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의 그런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그가 가진 최고의 자산임을 깨닫고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책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조진사는 대감댁의 경계가 삼엄해진 것을 눈치채고 작전을 바꾸어 만드기가 마을에 신성한 선앙당 나무를 훼손했다는 누명을 씌우기 위해 사람들을 매수하여 증언을 확보하려 했으나 평소 만드기의 행실을 본 마을 사람들은 쉽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조진사는 초조해진 나머지 직접 한밤중에 선앙당으로 올라가 나무의 가지를 꺾고 그 자리에 만드기가 평소 사용하던 낡은 집신 한 짝을 흘려두어 누가 보아도 만드기의 소행처럼 보이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만드기가 마을 전체의 공적, 공디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뒤를 밟고 있던 박영감의 날카로운 눈초리는 피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앙당 나무가 훼손되었다는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조진사가 미리 포섭해둔 무리들이 나타나 이것이 다 그 불길한 머슴 만드기의 짓이라며 선동하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선앙당으로 몰려가 만드기의 집신을 발견하고는 분노를 터뜨리며 당장 그를 잡아와 처벌해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고 대감댁 대문 앞은 다시 한번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만드기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에게 끌려 나올 위기에 처했으나 최 대감은 단호하게 앞장서서 사람들을 가로막으며 이 일에는 분명히 숨겨진 음모가 있을 것이니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원로인 박영감이 천천히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와 어젯밤 자신이 본 광경을 낱낱이 밝히기 시작했는데, 그는 조진사가 어둠을 틈타 선앙당 나무를 훼손하고 집신을 놓아두는 장면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증언하여 장례를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영감은 조진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양반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비열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일갈했고, 사람들은 조진사를 향해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하자 조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황은 반전되었고 만드기는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으며, 대감은 박영감의 용기 있는 증언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진사는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자 일단 후퇴하여 다음을 기약하려 했으나, 대감은 이번 기회에 그의 악행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겠다고 결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내일 정의 대감댁 마당에서 모든 진실을 가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를 불러 이제 너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네가 가진 귀한 운명을 증명할 때가 왔으니 용기를 내라고 격려했으며, 만드기는 대감의 굳건한 태도에서 큰 위안을 얻고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감이 마련할 진실의 자리에 큰 기대를 걸며 하나둘 흩어졌고, 대감댁은 다가올 결전의 날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과 희망의 기운이 교차하는 기묘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최 대감은 만드기에게 너의 부모님이 남겨주신 물건이나 네가 기억하는 과거의 조각이 있다면 하나라도 말해달라고 간곡히 청했는데, 만드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 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대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빛바랜 금색 자수가 새겨진 작은 놀이개가 들어있었는데, 대감은 그것을 보는 순간 예전의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몰락한 가문의 상징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드기는 그 놀이개가 자신의 유일한 보물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절대로 남에게 보이지 말라고 당부하셨던 물건이라며 눈시울을 붉혔고, 대감은 이 소년의 출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혈통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을 느끼며 만드기의 고결한 성품과 신비로운 손금, 그리고 그가 지닌 귀한 물건들이 모두 하나의 운명으로 이어져 있음을 깨닫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으며,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곧 정의를 세우는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만드기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며 그의 어깨를 든든하게 잡아주어 소년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큰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만드기는 대감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맞서기로 굳게 다짐하며 기나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최 대감댁 마당은 진실을 확인하려는 마을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 조진사는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이 훔쳐둔 옥새를 만드기의 방에 몰래 던져놓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만드기를 도둑으로 몰아쓰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만드기가 대감댁의 보물을 훔쳤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당장 방을 수색해야 한다고 소란을 피웠고, 대감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조진사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만드기의 방을 다시 한번 살피게 했습니다. 조진사는 이번에야말로 만드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으나, 대감은 이미 조진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의 흉계를 역이용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만드기의 방에 들어가 조진사가 미리 던져둔 옥새를 찾아내어 마당으로 가지고 나오자 조진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것 보라며 만드기가 천인공노할 도둑질을 저질렀다고 악을 쓰며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침착하게 그 옥새를 받아들고는 이것은 내가 조진사에게 예전에 선물했던 가짜 옥새이며 진짜 옥새는
내 품속에 그대로 있다고 밝히며 가슴 속에서 진짜 보물을 꺼내 보여주어 장내를 놀라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대감은 조진사가 만드기를 모함하기 위해 자신의 물건을 도구로 삼았음을 만천에 폭로했고, 조진사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대감은 기세를 몰아 조진사가 그동안 저지른 온갖 악행과 마을 사람들을 속인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의 비열함을 꾸짖었고, 마을 사람들은 조진사의 파렴치한 행동에 분노하며 그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아우성쳤습니다. 만드기는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지켜보며 조진사를 원망하기보다는 그가 저지른 잘못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안타까워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주어 마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인격자가 누구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의 손을 잡고 높이 들어 올리며 이 아이는 도둑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한 귀한 인재이며 그의 손에 새겨진 운명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선언하며 만드기의 손바닥을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감이 보여준 만드기의 일자 손금을 보고는 그 신비롭고 강렬한 기운에 압도되어 절로 고개를 숙였으며 전설로만 듣던 성인의 손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만드기를 향한 경외감을 드러냈습니다. 만드기의 손금은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듯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이 귀한 아이를 오해하고 핍박했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만드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간곡한 청을 올렸습니다. 대감은 마을 사람들의 사과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이제 우리 마을에 다시는 시기와 질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당부하여 화합의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조진사는 결국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피해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게 되었으며,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과 정의가 다시 세워져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맑은 기운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를 정식으로 자신의 양자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그가 앞으로 큰 공부를 하여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겠다고 공언하여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만드기는 대감의 과분한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도 이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대감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마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푼돈에 팔려온 머슴이 사실은 금옥 진유 같은 귀한 인재였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이야기하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와 함께 서재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이제 내 앞날에 펼쳐질 찬란한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격려했고, 만드기는 대감의 따뜻한 눈빛을 받으며 비로소 자신의 참된 자아를 발견한 기쁨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신분과 나이를 초월하여 진정한 영혼의 교감으로 승화되었으며 대감댁 마당에는 다시 평화로운 새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주고 그동안의 오해를 푼 기념으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만드기의 밝은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 만드기는 마을 어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다니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만드기는 더 이상 외롭고 가난한 소년이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으며, 그의 미소는 마을 곳곳에 번져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려 있던 어둠을 깨끗이 씻어내 주었습니다. 대감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보다 만드기라는 한 사람을 얻은 것이 훨씬 더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늘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물어가는 가을날의 햇살 아래 대감과 만드기는 마당에 나란히 앉아 익어가는 감들을 바라보며 인생의 결실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필연적인 만남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나 평화롭고 조화로웠습니다.
대감은 만드기에게 앞으로 만날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고, 만드기는 대감님처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의 첫 번째 목표라며 수줍게 웃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 속으로 녹아들었고, 마을의 평화는 이제 그 누구도 물들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가며 새로운 내일을 기약하고 있었습니다. 만드기가 들어온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대감댁은 명실상부한 지역의 명문가로 다시 태어났으며, 만드기는 낮에는 학문을 닦고 밤에는 대감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문무를 겸비한 청년으로 성장해 나갔고, 그의 명성은 이제 이웃 고을에까지 자자해졌습니다. 대감은 만드기가 장차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의 중신이 될 날을 머릿속에 그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으며, 자신의 여생이 이토록 보람차고 행복할 수 있음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만드기와 함께하는 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제 모든 갈등은 해소되었고, 만드기의 손바닥에 새겨진 기적 같은 운명은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채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만드기는 대감의 축복 속에 한양으로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곡에 어기까지 나와 만드기의 앞길을 배웅하며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의 손을 잡고 부디 너의 초심을 잃지 말고 만백성을 보살피는 어진 관리가 되라고 마지막 당부를 전했고, 만드기는 눈시울을 붉히며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어 대감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드기가 떠난 빈자리에는 그의 온기와 진심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며, 대감은 멀어져가는 만드기의 뒷모습을 보며 저 아이야말로 진정한 하늘의 아들이라 확신하며 조용히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은 최 대감의 손에 들린 진짜 옥새와 조진사가 들고 온 가짜 옥새를 번갈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사방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조진사는 당황하여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 했으나 이미 쏟아진 물을 주어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감은 위험 있는 목소리로 조진사를 매섭게 노려보며 양반이라는 자가 어찌 이토록 천박한 꾀를 내어 어린아이를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느냐고 엄중히 꾸짖으니 마당은 일시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진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최 대감이 도수를 부려 물건을 바꿔치기 한 것이라며 억지를 부렸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의 비열한 속내를 모두 알아차린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조진사를 향해 거센 비난을 퍼부으며 당장 마을을 떠나라고 소리를 높였고, 평소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며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아이의 결백함이 하늘에 닿아 오늘과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니 누구도 더는 이 아이를 머슴이라 부르며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최 대감은 만드기를 마당 한복판으로 데리고 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손바닥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라고 일렀으며, 사람들은 줄을 지어 다가와 소년의 손바닥에 새겨진 기이한 일자 손금을 확인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하기를 제 평생 이런 손금은 처음 본다며, 이것은 분명 나라를 구할 영웅이나 성인에게만 나타나는 하늘의 인장이라고 감탄하며 만드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소문에 휘둘려 이 귀한 아이를 핍박했던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만드기에게 연신사주의 말을 건넸고, 마당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훈훈하게 바뀌었습니다. 만드기는 자신에게 절을 하는 마을 사람들을 황급히 일으켜 세우며, 저는 그저 대감님의 은혜를 입은 평범한 소년일 뿐이니 저에게 이토록 머리를 숙이지 마시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으며 그 눈빛에는 원망이나 미움이 전혀 서려 있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그의 고결한 성품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진사는 사람들의 눈총을 견디다 못해
결국 자신의 보찜을 챙겨 마을 어귀를 향해 도망치듯 사라졌으며 그가 떠난 자리에 남아있던 불길한 기운도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은 조진사가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을 위해 곡간을 열어 쌀과 곡식을 나누어 주며 오늘 이 자리는 진실이 밝혀진 기쁜 날이니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누며 쌓였던 오해를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분주히 움직여 마당에 멍석을 깔고 가마솥에 불을 지펴 구수한 고기, 국 냄새를 마을 가득 퍼뜨렸으며 사람들은 만드기와 함께 둘러앉아 정겨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는 직접 사람들에게 국밥을 날라주며 고생하신 마을 어른들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는 등 예전보다 더 극진히 사람들을 대접하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활기찬 기운으로 가득 찼으며 대감댁 마당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 지나가는 나그네도 발길을 멈출 정도였습니다. 박 영감님은 대감 곁에 앉아 만드기를 바라보며 과연 대감님의 안목이 탁월하셨다며 푼돈에 사온 머슴이 사실은 금덩어리보다 귀한 보배였으니 이 집안은 앞으로 천년 만년 번창할 것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것이 만드기가 가진 맑은 심성 덕분이라며 공을 돌렸고 두 노인은 달빛 아래서 차를 나누며 인생의 깊은 풍미를 즐겼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만드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이제는 그를 만득 도령이라 부르며 존대하기 시작했으나 만드기는 손사래를 치며 저는 여전히 이 집안의 일꾼이니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경건하고 정성스러운지 사람들은 그가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움을 닦아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대감 부인은 만드기를 위해 손수 고운 비단으로 만든 새 옷을 가져와 입혀주며 이제 너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으니 누추한 옷은 벗어던지라고 말하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만드기는 새 옷을 입고 대감 부부에게 정중하게 큰 절을 올리며 비천한 저를 이토록 귀하게 여겨주시니 목숨을 다해 두 분을 모시고 가문을 빛내겠다고 맹세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가 보여준 지극한 효심과 충성심에 감복하여 자신들의 자식들에게도 만드기를 본받으라고 가르쳤으며 이제 만드기라는 이름은 마을의 자랑이자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대감댁 식구들은 모두 모여 조촐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그동안 겪었던 시련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고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드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렸는데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밝고 당당해진 것을 발견하고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대감의 서재로 가서 어제 배운 글귀를 복습하며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했고 대감은 그런 만드기의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그가 장차 나라를 다스릴 큰 제목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에게 이제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내 꿈을 펼쳐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며 한양으로 가서 과거를 준비할 것을 권유했고 만드기는 대감의 깊은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가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노잣돈을 가져와 만드기의 보찜에 넣어주며 부디 장원급제하여 우리 마을을 빛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만드기는 사람들의 따뜻한 배웅에 일일이 머리를 숙여 감사하며 자신이 어디에 있든 이 마을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가 떠나는 길목에는 이른 봄의 들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 그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최대감은 만드기에게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옥피리 하나를 건네주며 힘들 때마다 이것을 불며 내 초심을 기억하라고 당부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만드기가 떠난 후에도 마을에는 그가 남긴 선한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만드기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하며 서로 돕고 화합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조진사가 퍼뜨렸던 흉측한 소문들은 이제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만드기의 기적 같은 이야기와 그의 신비로운 손금에 대한 전설이 마을의 자랑거리로 남아 대대손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매일 아침 만드기가 가꾸던 정원을 거닐며 그가 보내올 편지를 기다렸고 만드기가 없는 빈자리는 허전했지만 그가 펼칠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뜨거운 여름이 찾아왔고 대감댁 마당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시원한 수박을 나누어 먹으며 만드기의 안부를 묻는 대화로 꽃을 피웠습니다. 사람들은 만드기가 한양에 무사히 도착했는지 그리고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응원했고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바람을 타고 멀리 한양 땅까지 전달되는 듯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가 보내온 첫 번째 편지를 받아들고는 눈물을 흘리며 읽어 내려갔는데 편지 속에는 대감님에 대한 그리움과 반드시 뜻을 이루겠다는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한양에서 밤낮으로 책과 씨름하며 학문을 닦았고 그의 뛰어난 재능과 고결한 성품은 금세 한양의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신의 밥을 나누어주는 선행을 베풀어 만득도령이라는 칭송을 들으며 한양에서도 복의 근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만드기는 결코 자만하지 않고 대감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매일 아침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 스스로를 엄격하게 다스리며 정진하고 또 정진했습니다. 마을에서는 만드기의 과거 급제 소식을 학수고대하며 마을 입구에 커다란 정자를 짓고 만드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정성을 보였으며 대감 또한 집안의 낡은 담장을 보수하고 만드기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감 부인은 매일 밤 정한수를 떠놓고 만드기의 건강과 성공을 빌며 기도를 올렸고 그 정성 덕분인지 만드기는 한양에서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병치레 한 번 없이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한 사람의 성공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광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으며 이것은 만드기가 평소 보여준 진심 어린 행동이 낳은 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밝았고 만드기는 임금님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담은 글을 적어 내려갔는데 그의 문장은 마치 강물이 흐르듯 거침이 없었고 그 속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만드기의 답안지를 읽고 크게 감탄하며 이토록 어질고 총명한 인재가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고 물으셨고 만드기는 자신이 대감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임금님은 만드기를 장원급제의 영예를 안겨주었으며 그를 정삼품 당상관의 직책에 임명하여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시니 만드기의 꿈이 비로소 현실이 되었습니다. 장원급제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꽹과리를 치며 만드기의 이름을 연호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며 최대감은 감격에 겨워 조상님들의 신주 앞에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만드기는 어사화를 꽂고 고향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자신을 사준 장터를 들러 그 옛날 자신을 매몰차게 다루었던 사내를 찾아 그에게 넉넉한 재물을 건네며 덕분에 좋은 주인을 만났으니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대인배의 풍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가마를 타고 마을 입구에 들어섰으나 대감댁 대문 앞에서는 말에서 내려 직접 걸어 들어가 대감 부부에게 가장 먼저 인사를 올렸습니다. 최대감은 관복을 입고 나타난 만드기를 보고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으며 만드기는 대감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며 대감의 발치에 엎드려 감사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의 금이환양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를 위한 거대한 잔치를 베풀었고
만드기는 자신이 입은 관복보다 대감댁의 머슴복이 더 편안하다며 잠시 관복을 벗고 예전처럼 사람들과 어울려 일손을 돕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역시 만드기는 변함이 없다며 그의 깊은 인격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마을의 명성은 더욱더 높아져 갔습니다. 만드기는 마을의 낡은 다리를 새로 놓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서당을 세워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등 자신이 가진 권세와 재물을 오직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며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가 자신의 가르침을 훌륭하게 실천하는 것을 보며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행복해했으며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온 세월의 고귀함을 함께 추억했습니다. 이제 만드기는 한 마을의 머슴이 아니라 나라의 기둥이 되었으며 그의 손바닥에 새겨진 일자 손금은 전설이 되어 만백성의 가슴속에 희망의 증표로 영원히 기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진사는 멀리 타양에서 만드기가 고위 관직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여생을 쓸쓸하게 보냈으나 만드기는 나중에 그를 찾아가 작은 거처를 마련해주며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조진사는 만드기의 자비로운 처사에 통곡하며 사죄했고 만드기는 과거의 아픔은 바람에 날려보냈다며 그를 위로하여 마지막 남은 갈등에 씨앗마저 따뜻하게 품어 안았습니다. 마을은 이제 갈등과 시기가 없는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만드기와 대감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여름 밤하늘에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던 어느 날 만드기는 대감과 함께 우물가에 앉아 시원한 물 한 사발을 나누어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지혜와 자비가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만드기에게 너의 그 귀한 손금보다 더 귀한 것은 내 가슴 속에 들어있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했고 만드기는 그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고 마을의 정적 속에는 평화의 숨결만이 가득하여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잠재워주는 신비로운 힘이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만드기는 이제 한 집안의 아들이자 마을의 지도자 그리고 나라의 기둥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매일매일 보람찬 나날을 보냈고 그가 다스리는 고을은 풍년이 들고 범죄가 사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만드기가 가는 곳마다 복이 뒤따른다고 믿었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신화가 되어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커다란 위안과 용기를 주는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최대감은 그런 만드기를 보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날 장터에서 푼돈을 내어 이 소년을 데려온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과 행복을 만끽하며 평안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예전과는 다른 깊이 있는 평화와 신뢰가 깃들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만 봐도 진심을 알 수 있을 만큼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치게 되었습니다. 만드기가 심어놓은 선의의 씨앗은 마을 곳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가난한 이도 굶지 않고 약한 이도 억울함이 없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냈으며 이것이 바로 만드기가 꿈꾸던 진정한 세상이었습니다. 대감댁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더 크고 단 감을 맺어 마을 사람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었고 그 나무 아래서 쉬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만드기와 대감의 아름다운 인연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질 때 대감과 만드기는 마지막으로 서로의 안녕을 빌며 각자의 방으로 향했으며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경쾌하여 대지의 기분 좋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만드기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이 손으로 더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더 많은 이에게 행복을 전해주겠노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약속하며 평온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을을 감싸는 산줄기는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했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는 자장가처럼 감미로워. 마을 사람 모두가 근심 걱정 없는 깊은 단잠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수많은 계절이 지나갔고 최대감의 마을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여 주변 고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세워진 만드기의 공덕비는 이제 이끼가 살짝 끼어 세월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었으며 그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은 누구나 만득 도령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대감댁 마당의 감나무는 이제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어 해마다 주홍빛 탐스러운 열매를 맺어 마을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을 상징하는 지표가 되었고 그 아래서 쉬어가는 나그네들은 대감의 덕망을 노래하며 잠시 고단한 다리를 쉬어가곤 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 임금님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만드기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큰일을 마친 뒤에 이제는 고향과도 같은 최대감의 곁으로 돌아와 남은 생을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낙향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권세보다는 소박한 시골 마을의 흙냄새와 대감의 인자한 웃음소리가 더 그립다며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소박한 차림으로 마을 입구에 들어섰는데 그를 마중 나온 마을 사람들은 이제 중년이 된 만득을 향해 변함없는 존경과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만드기는 가마에서 내려 마을 어른들에게 일일이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제가 돌아왔으니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손발이 되어 다시 한번 마을을 위해 헌신하겠노라고 따뜻한 목소리로 약속하여 사람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최대감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지팡이를 짚고 대문 앞까지 나와 만득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 같은 제자의 모습을 보자마자 지팡이를 내던지고 두 팔을 벌려 그를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 속에는 지난 세월 겪었던 모진 풍파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났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대감은 만득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장하다. 우리 만득이가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 돌아왔구나 하며 연신 감탄했고 만득은 대감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는 장터의 떠돌이로 끝났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보은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만드기가 돌아온 기념으로 대감댁에서는 대대적인 잔치가 열렸는데 이번에는 마을 사람 모두가 각자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져와 마당 가득 차려놓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진정한 화합의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쌀밥 익는 냄새가 진동했고 잔치국수의 국물은 만득의 성품처럼 깊고 맑은 맛을 내어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었으며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놀며 웃음꽃을 피워 마을 전체에 생동감이 넘쳐나게 했습니다. 만드기는 예전 머슴 시절의 옷을 꺼내 입고 직접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자신은 여전히 이 마을의 아들이자 일꾼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어 사람들의 존경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으며 신분의 귀천을 떠나 모두가 하나 되는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을의 어스름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잔치의 분위기는 한층 차분해졌으며 사람들은 화로 주변에 둘러앉아 예전 만드기에 송금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를 다시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박 영감님은 만드기의 손을 잡고 지금 봐도 이 손금은 참으로 기이하다며 하늘이 내린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함을 만득을 통해 깨달았다고 말했고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만득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선명한 일자 라인을 다시 한번 경외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만득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손금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손으로 무엇을 일구고 누구를 도왔느냐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겸손한 말을 남겨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최대감과 만득은 잔치가 끝난 뒤 사랑채 뒷마루에
나란히 앉아 깊어가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지나온 인생의 길을 조용히 반추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는데, 밤바람에 실려오는 대나무 숲의 서걱거리는 소리는 두 사람의 대화에 운치를 더해 주었습니다. 대감은 만득에게 네가 장터에서 나를 처음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고, 만득은 그때 대감님의 눈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 덕분에 다시 살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다고 대답하며 서로의 인연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며 달빛은 두 사람의 머리 위로 은빛 가루를 뿌려주는 듯 신비롭게 빛나 마을의 평화를 축복하고 있는 듯한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만득이 가져온 새로운 농사법과 학문적 지식이 퍼져나가 사람들은 더 효율적으로 땅을 일구고 자식들을 교육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찬 걸음을 내디뎠으며, 만득은 매일 아침 서당을 열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예절을 전수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글자 하나를 가르치기보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쏟았고, 아이들은 만득의 인자한 가르침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 마을의 든든한 일꾼이자 나라의 인재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감은 서당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집안이 단순히 재물로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고 있음을 느끼며 생애 최고의 만족감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만득은 대감을 위해 정성껏 달인 약탕관을 들고 방으로 들어와 대감의 다리를 정성스럽게 주물러 드리며 두 사람의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대감은 이제 내 몸은 늙어 쇠약해졌으나 마음만은 청년처럼 가볍다며 만득의 효심에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만득은 대감님이 건강하셔야 이 마을의 기둥이 흔들리지 않는다며 매일 밤 대감의 잠자리를 살피고 요를 펴드리는 등 머슴 시절보다 더 지극한 정성으로 대감을 모셨고, 이러한 그의 행동은 마을 전체에 효의 귀감이 되어 젊은이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풍습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 안의 화로에서 타오르는 숯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따뜻하게 투영하며 바깥의 매서운 추위를 잊게 할 만큼 포근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최 대감이 평안한 모습으로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은 슬픔에 잠겼으나 만득은 슬픔을 딛고 대감의 장례를 정성을 다해 치르며 대감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을 끝까지 지키겠노라고 영전 앞에서 굳게 맹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만득이라는 훌륭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만득은 대감의 묘소 곁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하며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분에 대한 예우를 다했습니다. 그의 지극한 효심은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으며 임금님도 만득의 효행을 치하하며 효자문을 세워주어 마을의 명예는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심요살이를 마친 만득은 다시 마을로 내려와 대감댁의 문을 활짝 열고 어려운 이웃들이 언제든 찾아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만들었으며, 자신도 대감처럼 소박하게 살면서 남을 돕는 일에 여생을 바치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가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며 그 옛날 장터에서 자신을 발견해준 대감의 눈빛을 떠올렸고, 그 손금에 새겨진 운명이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이었음을 깨닫고는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이제 갈등이나 시기심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로 거듭났으며, 사람들은 만득을 마을의 수호신처럼 여기며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축복으로 여기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고요한 저녁, 만득은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대감댁 마당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푼돈에 팔려온 머슴이었으나 한 대감님의 지혜로운 선택으로 운명이 바뀌었다는 자신의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를 들었고, 만득은 아이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귀한 송금을 가슴속에 품고 있으니 겉모습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오직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당부하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밤하늘에는 은하수가 강물처럼 흘러갔고 아이들은 만득의 품에 안겨 평온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으며 마을의 평화는 그렇게 세대를 이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만득이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을 살피며 성실한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으며 그의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파였으나 손바닥에 그 강렬한 일자 손금은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생이 다해가고 있음을 느끼면서도 두려움보다는 평안함을 느꼈으며 자신이 이 세상에 남긴 선한 씨앗들이 마을 곳곳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음을 보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득의 건강을 위해 산삼을 캐오고 맛있는 음식을 날라다 주며 그를 끝까지 정성으로 보살폈고 만득은 그들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다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만득은 대감님이 계신 방 쪽을 향해 조용히 절을 올린 뒤 평온하게 눈을 감았으며 그가 떠난 자리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평화와 고결한 향기가 남겨져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한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득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그가 보여준 위대한 삶의 궤적을 찬양하며 그를 마을의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기로 했고 대감과 만득의 묘를 나란히 세워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이 죽어서도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마을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집 소리에도 배어 나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평안을 얻곤 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마을에는 푼돈에 사온 머슴과 지혜로운 대감님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손바닥을 펼쳐보며 혹시 나에게도 그런 귀한 운명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기억하는 것은 손금의 모양이 아니라 만득과 대감이 보여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람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었으며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을의 밤은 오늘도 깊어가고 산머리에 걸린 달은 변함없이 대지 위로 은은한 빛을 비추어주며 고단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의 머리맡에 평화로운 꿈결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최 대감댁 마당에는 여전히 감나무가 자라나고 있으며 그 나무 아래서 들려오는 정겨운 웃음소리는 만득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땅의 평화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어루만져 줍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도 만득이가 지녔던 그 맑고 고든 일자 손금처럼 누구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운명이 이미 새겨져 있을지도 모르니 오늘 밤은 그 소중한 자신을 믿고 편안하게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어둠은 무섭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따뜻한 이불이 되어줄 것이며 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는 만득이 보았던 그 찬란한 햇살이 당신의 창가를 제일 먼저 두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 멀리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듯한 고요한 밤에 대감과 만득의 영혼은 여전히 마을을 지키며 사람들의 꿈속으로 찾아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푼돈에 팔려왔던 소년이 천하를 호령하는 성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숨어 있으며 그 기적을 깨우는 것은 오직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정직한 노력뿐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내일 다시 새롭게 시작될 것이며 그 길은 만득이 걸었던 길처럼 꽃향기 가득하고 정의로운 길로 가득 채워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넘어 방 안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이 시간, 당신의 맥박 소리는 대지의 숨결과 하나가 되어 고요하게 고동치고 있으며 당신의 모든 시름은 밤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가 버렸으니 이제는 오로지 평온함만이 당신 곁에 머물 것입니다. 만득이가 대감의 사랑채에서 느꼈던 그 안도감과 대감이 만득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뿌듯함이
지금 당신의 가슴 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라며 밤하늘의 모든 별이 당신의 머리맡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줄 것입니다. 숲속의 짐승들도 들판의 풀벌레들도 모두 잠든 이 신비로운 시간에 당신도 이제 그만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가장 깊고 달콤한 안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마을의 우물가는 여전히 맑은 물이 솟아나고 있으며 그 물은 만득의 정성처럼 깨끗하고 달콤하여 마을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듯 당신의 영혼도 이 이야기를 통해 맑게 씻겨 나갔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태양이 뜰 것이고 당신의 손바닥에는 새로운 희망의 선들이 그려질 것이며 만득과 대감이 나누었던 그 고귀한 인연이 당신의 삶 속에서도 선물처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나긴 밤의 끝에서 만나는 새벽 이슬은 당신의 꿈을 축복하는 하늘의 눈물이며 그 눈물이 당신의 내일을 더욱 눈부시게 빛나게 해줄 것이니 이제는 정말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도 괜찮습니다. 밤바람은 이제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변해 당신의 귀가에 평화의 노래를 들려주고 있으며 방 안의 어둠은 당신의 피로를 씻어주는 따뜻한 욕조처럼 당신을 감싸 안아주고 있으니 그 포근함 속에서 편안히 머무르십시오. 대감님의 인자한 웃음과 만드기의 맑은 눈망울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으니 어떤 악한 꿈도 당신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잠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성전이 되어줄 것입니다. 푼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당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이 밤이 당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깊은 잠을 기꺼이 받아들여 행복한 무의식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착각 속에서 당신의 호흡은 점점 더 느려지고 깊어지며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이제는 정말 꿈의 나라로 날아오를 준비가 다 되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감님과 만드기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그 따뜻한 사랑채의 기운이 지금 당신의 방 안가득 퍼져나가고 있으니 그 따뜻한 에너지를 듬뿍 받으며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잠드십시오. 만드기의 손금이 증명했던 그 위대한 진실이 당신의 인생에서도 아름답게 실현되기를 축복하며 이 깊고 고요한 밤에 당신을 향한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머나먼 옛날 어느 상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꿈속에서 계속될 것이며 그곳에서 당신은 만득과 함께 푸른 들판을 달리고 대감님과 함께 지혜의 대화를 나누며 가장 빛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숲의 요정들도 산신령님도 당신의 평안한 잠을 위해 노래를 멈추고 숨을 죽이고 있으니 온 세상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이 정적을 마음껏 누리며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에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규칙적인 숨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며 고요하고 거룩한 밤의 품속에서 영원히 깨지 않을 것 같은 달콤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마을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오직 당신의 가슴 속에만 희망의 작은 불꽃이 남겨진 이 아름다운 밤에 당신의 영혼은 우주의 별들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드기 푼돈에 사온 머슴이었으나 결국 세상의 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당신도 오늘의 시련을 딛고 내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며 그 믿음이 당신을 가장 편안한 잠으로 인도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되었으니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가장 맑은 정신과 밝은 미소로 다시 태어난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